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7시 32분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비가 밖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목사님을 속이는데 성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대단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속였어요. 목사님도 아주 참 멋들어지게 속아 넘어가셨습니다. 큰일입니다. 목사님도 속았으니까. 자, 시작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수개표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수개표를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이게 목사님이 출연하신 방송의 썸네일입니다. 부정선거 원천 봉쇄한다, 수개표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의 발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죠. 뭐냐면 오늘 방송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동영상 소스도 열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니까. 그래서 이해하시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먼저 정광훈 목사님의 육성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뉴스 보셨죠? 선관위에서 수개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야. 와,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요 집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광훈 목사의 싱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 뉴스 보셨죠? 선관위에서 수개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야. 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속았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속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속았습니다. 목사님은 속은 건 속은 거예요. 선관위가 목사님을 속였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속으니까 이제 신도 속습니다. 신. 목사님이 속으니까 하나님도 속는 거죠. 하나님은 신은 어떻게 속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 신이 한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신이 한수가 해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내년 총선에 수개표를 결정했다. 신이 한수가 해냈다. 목사님을 속였으니까 신을 속이는 거는 쉽겠죠. 속았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제목의 방송들 했어요. 김용빈 씨,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잔머리를 굴려서 목사님도 속이고 신도 속이고 많은 사람이 지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사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수개표를 아무리 철저히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전투표 후 투표함 이동과 보관 기간이 4, 5일간 선관 이유와 부정선거 배경 세력에 의해 저질러질 조작 우려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클리어하지 않는 한, 해결하지 않는 한 완전한 수개표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에 핵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 현행법상 내년 총선의 사전선거 페이지가 일정상 힘들다면 사전선거일을 4월 8일과 9일, 본투표를 4월 10일로 3일 연속해서 투표를 실시한 후에 사전선거 투표함을 이동 없이 사전투표 현장에서 개함을 한 후에 완전한 수개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달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있냐면 본투표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10일부터 5일 전이니까 5일하고 6일 전 사전선거를 한다고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전 5일부터 이틀이니까 이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전선거는. 반드시 간격을 버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본선거 앞에 8일과 9일을 붙여서 투표를 사흘 하는 겁니다. 8일과 9일은 사전선거를 하고 이어 붙여서 본선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전선거는 관내 사전선거는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서울 마포구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편 투표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그대로 내비려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비려 두는 겁니다. 8일날 투표하고 그대로 내비두고 9일날 투표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관인들이.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자정이 넘어까지 그냥 8일 아침 6시부터 9일 저녁 24시까지 그냥 계속 사전투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밤 심야에도. 투표 참관인들이 이렇게 참관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본투표하는 날 본투표해서 그 자리에서 까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거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개표소로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까면 돼요. 프랑스나 대만이나 일본처럼 그 자리에서 까면 돼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하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편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5일 전에 투표하지 그거를 우편으로 붙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사전선거를 하자. 왜? 현행법을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요구에 야당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또 사전투표를 없애자는데 여당 의원도 반대할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을 바꿀 수 없다면 붙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거 방송 나가면 옳다, 이상로 잘 걸렸어. 이상로 사전투표 옹호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상로가 사전투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흥분했을 겁니다. 맞아. 이상로 나쁜 놈, 죽일 놈, 사전투표를 찬양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붙이자는 거예요. 이상로가 사전투표를 옹호하다,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십 번 말씀드려요. 수십 번. 아니에요. 저는 사전투표 옹호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다면 붙이자는 거예요. 사흘을 투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까자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까자. 옮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할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전투표를 멀리 띄워가지고 4, 5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투표소에 가서 개표소에 가서 개표기에 분류기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수개표하자. 사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사전투표함이 오랫동안
장소를 옮기고 시간적으로 많이 벌어진 그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뭐가 더 들어가는지 빼내는지 몰라. 근데 그걸 그냥 분류기에다 넣어서 분류기에서 나온 걸 수개표한다? 사기라니까. 목사님도 속고 신도 속았어요. 사기예요. 자, 이 기사 보여드립니다. 이건 스카이데일리 기사입니다. 500장을 분류하는데 5번 이상 멈춘 내년 총선 개표기.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앞서 선거당국이 실시한 모의 개표 실습에서 투표 분류기에 오류가 잇따라 총선 안전관리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13일 스카이데일리 본지 취재를 종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울시 선거관리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가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 개표 실습에 500장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넣었더니 5번 이상 작동이 멈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왜 미친 짓을 하느냐. 왜 미친 짓을 하느냐. 돈 쓰면서 내가 돈질이라고, 돈질이라. 그러니까 제가 가나하는 속된 비속어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돈질이에요. 제가 2021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 다녀왔어요. 여러 번 방송해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지랄을 하고 있는지. 여기 개표기 보세요. 고장이 나왔고 고쳐. 자, 보십시오. 이 영상은 2021년 4월 7일 선거니까 7일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제가 직접 카메라 출동을 이상로 기자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2건의 부정 사례를 발견했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일단 투표지 분리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 개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액체 분사기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요. 고장이 났어. 이거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개표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개표가 중단되어 있죠, 당연히. 자, 저 뒤에, 자, 이제 저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뒤에. 자, 저 뒤에 이 앞에서 이 앞에 화면 뒤에 저쪽에도 또 고장난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뒤에도 고장난 거 보이죠? 뒤에도. 예, 저거 뒤에도 고장났잖아요. 이거 개표하다가 고장나서 저 뒤에도 고장났잖아요. 고장이 아주 매번 고장이야.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요. 고장나면 어떻게 되느냐. 도저히 못 고치는 거는 뜯었다가 창고에서 새로운 걸 가져다가 다시 설치를 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뜯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자, 고장났어요. 이제 예비용을 가져온 겁니다. 창고에 가서 가져왔어요. 자, 이제 뜯어내고 이거 다시 드러내고 이때 다 쉬는 거예요, 사람들. 자, 보셨죠?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사람들 쉬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하는 동안에 쉬어야죠. 그 다음 프로세스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겁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드리고, 제가, 자, 쉬고 있잖아요. 저 뒤에 고장이 나서 지금
개표기 분류기가 고장이 나갖고 있으니까 다시요. 쉬잖아요, 이 사람들. 넘어오면 이제 몇 장인가 세야 되는 개수부 사람이라고 그래요. 쉬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저 뒤에 고장 났어. 이 사람들 쉬고 있어. 아니,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요? 여기 그날 투표지 분류기가 한 10대 정도 사용됐을 겁니다. 제가 양천구 개표관리소에서 갔었는데 10대가 8대 고장가 있었는데 그중에 석 대가 넉 대 고장이 났었어요. 막 갈아내는 거 보셨죠? 드러내는 거. 남의 놀고 있어. 손 놓고 있어.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자, 보세요. 자, 왜 바보 같은지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인종인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나쁜 사람, 종족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거듭 양해를 드리고, 자. 자, 보시죠. 저렇게 이제 투표소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거 쏟아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붙여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개표기를 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사람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어차피 투표함을 쏟아부었을 때 떨어지는 투표지를 웅지를 이게 하잖아요. 정리하잖아. 여기다 사람이 붙여서 그냥 해버리면 되죠. 사람을 더 투입해서 여기서 해버리면 되지. 왜 전자 분류기에, 개표기 분류기에 넣어서 가져가, 이거를 또 100장씩 세서 가져가. 고장나. 여기저기서 고장났어요. 여기 고쳐주세요. 부지런히 뛰어댕겨. 다시 개표기 분류기 창고에서 또 갖고 와야 돼, 새거. 나머지 사람들은 놀고 앉아있어. 아니, 왜 바보 같은 짓을 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왜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이거 바보 아니에요? 아, 그냥 손으로 해서 여기서 딱 오고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번 후보 100장, 2번 후보 100장 여기서 분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자, 보세요. 저기 투표함 쏟죠, 지금? 투표소에서 갖고 온 거?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네. 여기도 이 사람도 이렇게 모으고 있고, 이 사람도 모으고 있고.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걸 왜 투표지, 이걸 100장씩을 여기서 해가지고 탁탁탁 해서 100장을 볼래요, 저 투표지 분류기로. 고장이나, 하느님.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10일이니까 8, 9, 10을 붙였어요. 사전투표 이틀하고 본투표 하루 붙여서 하고, 그냥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일 날 저녁 6시에, 본선 끝날 6시에 사람들이 무슨 개표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사전 투표한 사람, 예를 들어 제주도 투표한 사람이 저 종로구에 투표해서, 야, 제주도에서 사전투표에서 10장이 나왔다. 종로구 통보해 주면 돼요.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해. 왜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돈 써가면서. 돈 지랄을 하느냐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정선거에도 침묵하고 있는 집단 중에 우리나라의 언론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수의계약을 한 그 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나라 언론사의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다시 수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입니다. 빨리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체 투표용지를 분류기로 돌려서 같은 후보, 같은 정당을 찍은 것끼리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묶음이 몇 표인지를 계수기로 센다. 기계를 써서 전산 처리하는 두 가지 작업 중 중간 단계에 오류 분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날인된 투표용지가 안 맞는지 눈으로 손으로 전수 확인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쓰고 해킹 방지를 위해 인가된 보안 USB만을 쓰는 방안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일 투표에선 앞섰다가 나중에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성패가 뒤집어진 사례가 속출하자 보수층 일각에서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11개 지역구에서 경쟁 후보끼리 사전투표의 관내 득표 비율이 유사한 현상이 있기는 했지만 수사와 소송을 통해 조직적인 투표 개표 부정이 확인된 것은 없다. 기가 막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주장은. 다만 인쇄 오류 등 투표용지 제작과 사후 보관에 일부 잘못이 드러난 건 사실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듬해 이른바 속그리 투표 소동을 겪으면서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동아일보 기가 막힌 신문입니다. 수사기관과 이 재판소에서 그 불법으로 판결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정투표가 없었다는 게 동아일보의 논리입니다. 계속 읽어 들어갑니다. 기계 전산 투표의 수작업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리는 것이다. 야, 기가 막히다. 동아일보. 기계 전산 투표의 수작업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리는 거였다.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시간도 더 늘어나면서 선거 당일 늦은 밤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아일보의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아일보. 이런 걸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계 전산 개표의 수작업을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다. 천만의 말씀.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서방은 아날로그로 가요. 선거만큼은 아날로그로 가요. 안 보이니까 디지털은. 자동화라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동아일보. 인력도 더 필요하고 개표 시간도 늘어난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수개표하면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요. 투표하면 이리저리 옮기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하고 고장나고 인력도 더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줄여요. 개표 시간도 더 늘어나. 천만의 말씀. 현장에서 개표를 하면 더 빨리 끝나요. 동아일보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선관위와 우리 사회가 쌓은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셈입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선거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독일, 대만 등이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계 검표가 원칙이다. 사회통합의 의혹 차단이라는 더 큰 대를 위해 부분 수개표라는 역진을 검토할 수 있다. 불신의 비용을 치르는 거지만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몇 년째 부정선거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에 방식의 수개표까지 탓을 채택하는 상황이 개운치 않다. 과도하게 의혹을 부추기는 쪽은 자제하고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선관위는 신뢰 회복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논란 없는 선거관 이런 것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동아일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제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쓰라는 거예요. 동아일보 이 사설을 쓴 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개표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았다고요.
무슨 기자예요, 그게? 무슨 언론이냐? 제가 동아일보를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그 선거 관련 기사는 어떻게 쓰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써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이 2022년 2월 24일 날 강송희 기자가 쓴 기사예요. 동아일보에. 사전투표 내달 4월 5일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사전 차단 노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일보 기자가 이걸 취재하면 항상 공동기획을 해요. 어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기획을 한다는 겁니다. 공동기획. 대부분의 동아일보 기사는 공동기획을 해요. 어디하고? 누구하고 기사를 같이 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기사를 써요. 자, 저는 언론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기자 출신의 언론인입니다. 우리가 공동기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극 취재를 간다. 그건 공동기획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MBC에서도 MBC가 그 남극 취재 가기 위해서 쇠빙선을 사고 그거 우리 못해요. 그러니까 그쪽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그 국가기관하고 공동기획을 합니다. 우리 언론사로서 혼자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전 국민을 상대로 무슨 의식조사한다. 그때 공동기획하는 사회연구소 이런다고 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 언론사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선거를 취재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해야 되는데 그 감시를 당하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기획을 했다. 공동으로 기획했던 무엇인가 같은 그 파트너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때 남극 취재가 나 취재 편의를 받았죠. 그러면 선거를 중앙선거라도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받았어요. 동아일보는 적어도 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에도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아일보 사설처럼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설사 이제 의심이 한다. 조중동 같은 그런 언론들이 무엇인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인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기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유튜브로 방송하는 독립언론인 가운데 몇 사람은 무엇인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심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시를 해야 할 경찰, 검찰, 대통령은 눈 감고 있어. 딴청표. 대통령 지금 미국 가 있어. 에이펙 가 있어.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중동 다 입 닫고 있어.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보고 좀 참으래. 자제하래.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지 말래.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느냐? 국민들이 막아내려고 지금 애처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굴은 다 도망가고 조중동도 도망가고 민초들이 지키고 있어요. 대규모 부정선거 수사 촉구 대규모 발대식이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는 1415명이 참여를 하면 아마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는 것 같아요. 2024년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1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합니다. 주관은 자유우파 총연합회에서 합니다. 경찰, 검찰, 법무부 장관, 대통령 다 낮잠 주무셔.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통령도 낮잠 주무셔. 해외여행 가느라고 바빠. 조중동 다 딴청 피워. 대형 유튜브 중에도 몇몇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의병이 지켜요. 의병이 머리 깎고 지켜.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속았어.
신도 속았어.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지 않아, 대한민국을. 자, 다른 뉴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수십 번 보여드렸어요. 이거 유언자입니다. 이거 보입니까? 특히 이 부분 보여요? 이거 읽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1심 판사는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머리가 좋아요, 1심 판사. 눈이 좋아. 재산성적에 관한 탐 유언한다. 각 부동산은 원고에게 준다. 이 유언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위임한 바 없다. 본인이 이거 들었구나. 예. 1심 판사는 이렇게 읽어. 잘 보이는데 그 유언장이 서울대병원 치료실에서 재산상속과 관련 유언한다. 부동산은 원고에게 준다. 오늘 유언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인감과 주민등록을 위임한 바 없다. 본인의 재산과 통장 현금을 증여준 사실이 전혀 없다. 오늘 유언은 본인이 작성 서명한 것이다. 라고 1심 판사가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여드려요. 여러분도 1심 판사처럼 잘 읽히나요, 이거? 이거 그렇게 읽어요, 이거? 읽혀져요? 이거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2심 판사는 어떻게 했냐? 아, 미안하니까 2심 판사는 어떻게 했냐? 2심 판사는 판결을 내려서 이거 이렇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때 2심 판사가 누구냐? 이동원, 오경미, 김종기 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동원, 오경미는 지금 현재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서 감정을 해달라. 예? 이거 잘 보이는지 문서 감정을 해달라. 그래서 원래 오늘 문서 감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 한대. 도망간 거예요. 이거 문서 감정해서 공개 감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거 판사도 못 읽네 저거 라고 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글로 옮겨놨습니다. 재판부가 자필 유언장 문서 검증을 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글자인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 한자 한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해요. 문명국가는 그렇게 해요. 우리처럼 대한민국처럼 후진국가, 대한민국처럼 미개발국가, 대한민국처럼 저개발국가의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의 선진국가의 판사들은 한자 한자를 읽어요. 한자 한자가 읽혀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유언장을 누구의 증언으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재판부가 자필 유언장 문서 검증을 하면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글자들인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글자는 13석자에 불과합니다. 1분이면 13개의 각 글자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인가 읽을 수 없는가를 눈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글자 중에서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고 그 나머지 글자들만으로는 유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는 전세계 선진 국가들이 확립한 판례이고 우리나라 민법학자들의 통설입니다. 반대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서검증재판부는 법원이 무려 13년에 걸친 중대한 잘못을 감추려고 글자 문서 검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위헌 법률심판 제청 결과 대결한 이유로 문서검증 재판 기일을 연기하여 문서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주 문서검증 기일도 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법관 내년 봄이면 또 인사되면 딴 데로 가요. 사법부는 이미 파탄 상태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나아질 것이 없고 국민들이 나서서 고질화된 사법부 횡포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망가진 곳이 어디다? 사법부라는 겁니다. 이거 공개 변론하게 해주세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공개 변론 이 부심리 대법원에서 읽어보시다고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그 제도가 올바른지 공개 변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카카 기각이 아니라 카카 시켜버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제 청문회 했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나태하고 가장 건방지고 가장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부서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 판사 출신이야. 공직선거법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수사도 할 수 있고, 당신은 변호사로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뭐 이러고 미란다 고지하고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판사가, 그리고 판사가 재판도 해. 위원이죠. 그리고 바빠서 재판 못 하겠대. 그래서 다 버려, 쓰레기통으로. 그런데 바쁜 사람들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급 선거관리에서 500명씩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권한은 누리고 싶은 거야. 권한은 누리고 싶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리고 승리불석형으로 다 쓰레기통으로 버리니까 1심하고 2심 판사들이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1심하고 2심 오죽하면 3심까지 갔겠냐고요. 인지대 2배 내야 돼. 1심에 3심으로 가면. 근데 쓰레기통으로 버려. 1년에 10,000건이야. 그럼 인지대는 왜 받았어?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왜 받았어요? 착취예요, 착취. 아마 일선 기업체나 이런 데서 쓰면 감옥 가. 제일 부패한 곳, 제일 더러운 곳이 사법부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뉴스 할게요. 이뇨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뇨한이는 이가 얘기했는데 BTS를 왜 군대 보내? 면제해줘야 돼. 이미 군대 입대한 BTS 빨리 제대시켜. 이게 이뇨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뇨한 씨가 직책이 뭐예요? 혁신위원장? 야, 혁신위원장 대단하네. 그리고 또 하나, 군대. 이런 사람은 이런 이유로 빠지고 저런 사람은 저런 이유로 빠지면 국방은 누가 지키죠? 이스라엘 봐요. 전쟁 나니까 다 모이드는 거. 누가 지키냐고요, 나라는. 혁신위원장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해.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국민님 사전선거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 혁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 저는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당과 2당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요. 제3지대가 출연해야 합니다. 3지대가 많이 남아요. 지금 뭐 했던 그 3지대 중에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주장하지 않는 제3지대는 다 사입입니다. 그거 다 사입이에요. 똑같아요. 1당이나 2당이나 다를 거 없어요. 자,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 제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